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정부입니다. 지난 이틀간 비가 꽤나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사귀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저희는 이제 잎사귀가 아니구나. 호밀이 지금 자라고 있어가지고 많이 보이진 않는데 꽃잎이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잠시 지금 보러 나왔어요. 왜냐면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기가 너무 많아요. 물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조금 적으면 좋겠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 온도 한번 볼게요. 지난 이틀간 온도가 23.3도 최고, 최저가 3.8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하로 떨어지진 않고 비가 계속 왔지만 날씨는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땅이 보시면 땅이 푹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풀들이 있어서 보시면, 자, 보십시오. 땅이 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물론 이제 좀 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풀이 있는 데는 거의 질지 않고요. 이제 풀이 좀 없는, 이렇게 저희가 다니는 길이, 여기 자주 다니는 길은 풀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자꾸 밟아서 그런지. 여기도 한번 온도 보겠습니다. 온도계를 다 확인할게요. 23.5도, 3.7도였습니다. 이것도 리셋 해주고요. 하여튼간 저는 이제 인공수분, 그동안에 인공수분한 거 편집하느라고 이틀 내내 그냥 집에서 편집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간 안 나와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꽃잎은 많이 떨어져 있고, 잎사귀가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죠. 폭발적으로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결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실 맺은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밑에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부풀어 오르고 있죠. 벌써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거는 지금 수정이 수분이 잘 됐다는 거죠. 아래쪽에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많이 부풀어 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맞은 거는 더 빨리 부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이 첫날 했던 거, 그러니까 저희가 4월 2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공수분 4월 2일 날 했던 것들은 아마 꽤나 크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밑에 아래쪽 이렇게 제가 직접 인공수분 저희가 이제 면봉으로 찍어서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23.1도, 3.7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온도가 아주 지금 다 영상이고, 저희는 이제 아마 내일 온도가, 여기 낮 온도, 그러니까 새벽에 한 0도에서 1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는 타격이 없지 않을까. 저희는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계속 나온 김에 수정이 된 거랑 안 된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수정이 안 된 거는 이렇게 허예요. 허예. 약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하얗습니다. 이런 건 금방 이건 다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질 거고, 수분이 된 거는 약간 진해요. 색깔이 보시면 수분이 된 거는 요 대가 색깔이 진합니다. 수분이 된 거는 벌써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풀었죠.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많이 부풀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쪽에, 요거는 좀 덜 부풀었고요, 요거는 많이 부풀었고, 요것도 많이 부풀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지금 한 날짜가 지금 7일인데 5일 만에 이렇게 첫 번째 인공수분한 거는
이제 안착이 잘 돼서 이제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일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좀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좀 문의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자, 저희가 이제 관수를 오전에 해줍니다. 오늘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 비가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관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비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하루 잠깐 왔다거나 뭐 몇 시간 잠깐 왔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저희가 관수를 아침마다 7톤씩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비가 온다거나 뭐 3일 연속, 그러니까 장마 기간이거나 아니면 연속으로 비가 며칠씩 온다거나 이러면 하루 이상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관수를 다음 날은 해주지 않아요. 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특별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충분히 땅속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또 물을 관수를 해서 뭐 전기를 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관수를 해줄 때 이제 어떤 형태로 저희가 관수해 주냐면 그 7톤이라는 물량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7톤이라는 거는 이제 정해준 거고요. 사실 정해져 있는 거고, 7톤을 어떻게 하면 관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동치비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김에 영상을 하나 촬영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저희는 점적으로 관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틀어줘요. 그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 양을 제가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틀려지게 되겠죠. 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놓고 틀어서 밑에다가 물을 받습니다. 그냥 10초 정도 물을 받는다. 아니면 뭐 20초 정도 물을 받는다. 물을 받아요. 그러면 20초 동안 물이 나온 양을 봅니다. 요거 하나의 양을. 그리고 요거 하나에서만 보면 안 되고, 과수원이 좀 이렇게 넓다면 몇 군데 테스트 하십시오. 몇 군데에다가 물을 받아서 관수를 시켜놓고 이제 다니면서 물을 받아보는 거예요. 윗부분에서 물 받는 거, 중간에, 아래. 물량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물 조절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평균을 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10초당 얼마 정도 나왔다. 그럼 요걸 7톤이 되려면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점적 옥탑 8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개수 곱하기 몇 하면은 얼마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서 초로 계산해 가지고 초를 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물량을 얼마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저희도 정확하진 않아요. 딱 7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략 7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시간, 보통 1시간 정도 주고, 만약에 물량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하면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조절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좀 약간 조율을 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관수를 하실 때는,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밑으로, 지금 보이시는 쪽으로 약간 아래가 경사가 져 있어요. 한 5도 정도? 경사가 아래쪽으로 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관수를 해주더라도 물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은 저 아래쪽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면 땅속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이 어떠냐. 땅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하루만 물을 줘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면 매일 관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땅속에 물이 있으니까. 근데 땅속에 물이 없다면 관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넘친다 그러면 땅속에 흙에 이제 예를 들면은 물이 갇혀 있어서 뿌리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무조건 7톤 주는 게 아니라 내 토양을 보고 그 다음에 물 배수 상태를 보고 배수가 잘 된다 그러면은 줘도 되고, 만약에 우리는 배수가 좀 안 되는 토양이다 그러면은 물량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마시고 처음에 예를 들면 한 뭐 20분 뭐 7톤이라고 계산했을 때 7톤을 딱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1시간 정도다. 근데 우리는 물이 좀 배수가 좀 안 되는 토양이라 조금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20분만 먼저 줘보는 겁니다. 20분씩 쭉 꾸준히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한 뭐 열흘이고 뭐 한 달이고. 근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또 이제 한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뭐 열흘 정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이제 테스트 해 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각 농장에 맞게 테스트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7톤 해서 나는 뭐 어쩌다 나중에 7톤 준다니까 우리도 그냥 7톤씩 막 1시간, 우리는 한 2시간 줘야 돼. 뭐 2시간씩 계속 줬는데 만약에 뿌리가 썩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영양분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강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양분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을 주셔야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그거는 각 농장마다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감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물량은 좀 각자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저희 주변에도 보면 물 매일 관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배 잘 커요. 예. 근데 그 잘 큰다는 건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잘 큰다는 건 그 나무 하나에 배가 이제 몇 개 걸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예를 들면은 이 나무 하나에, 저희는 이제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이 나무 한 그루에 이제 보통 400개 정도 내외로 지금,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0개에서 500개 정도. 근데 일반적인 그 다주지, 그걸 보면은 보통 많이 걸어요. 한 200개? 150, 200개, 300개 정도 걸으면 많이 걸 겁니다. 300개까지 걸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걸으면 배가 안 클걸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이 뭐냐면 추석에 100% 출하할 수 있는데 400개를 건다.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그러니까 배를 많이 걸었는데 추석 때 10%밖에 출하를 못하고 나머지는 늦은 가을까지 배를 놔뒀다가 그 다음 구정에 판매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배를 달아서 그 배를 추석 때 100% 출하할 수 있게 배를 키워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물을 주고 어떤 배를 달고 나무를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를 뭐 많이 물 안 줘도 많이 크는데 뭐 물 왜 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하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개념 하에 배를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다 않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